네, 반갑습니다. 찐영쌤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나 독서실, 카페를 가서 공부하기가 영 불안하다는데 집에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집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서 공부해서 남들보다 공부 효율을 2배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는 집이 공부를 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 독서실에서는 공부가 잘 되고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도서관, 독서실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집은 구체적으로 내 방은 쉬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도서관에 가면 집에서는 시작도 하기 힘든 공부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집에서는 30분도 집중하기 힘들었던 게 도서관에서는 2시간씩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카페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은 카페가 공부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카페가 공부가 잘 안 되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집에서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물론 집은 기본적으로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방만 공부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예 공부방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런 공부방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방을 이런 공부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대학생 시절 자취를 했었는데 원룸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책상과 잠을 자는 매트리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1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옆에 침대가 눈에 들어오면서 다시 눕고 싶어졌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매트리스를 세로로 세워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장으로 넘어지지 않게 잘 걸쳐 놓은 거죠. 아예 해가 떠 있는 순간에는 매트리스를 눕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작업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누우려면 책장을 치우고 매트리스를 가로로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라도 심리적 거부감이 생겨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 눕는 게 어려운 공간이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공간이라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른 예로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친오빠가 군대에 가게 되는 동안 오빠의 양해를 구하고 오빠 방에 있는 침대와 옷장을 빼고 책상, 책장, 칠판만 갖다 놓고 아예 공부방으로 꾸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은 침대가 아예 눈에 안 보이게 되고 눕기 위해서는 내 방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 학생은 본인이 집을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씻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도서관을 가듯이 가방을 메고 나가서 5분 정도 산책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공부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유난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외출복을 입고 밖에 나갔다 오는 행동 자체가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한 곳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학생은 이 방법으로 아침 일찍부터 점심까지의 시간을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집과 독서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있지만 독서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다고 해도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밖에서 TV를 보고 있고 동생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방에서 혼자 공부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대신 도서관에 가면은 내 앞에, 옆에, 뒷사람 모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하게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조사했었던 학생들 중에서 집에서 공부가 잘 됐다고 말하는 학생은 대부분이 부모나 형, 누나, 동생도 같이 집에서 책을 읽던지 신문을 보던지 집중을 하면서 도서관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형, 동생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아예 방 밖으로 치워놓거나 전원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손에 닿는 곳에 있거나 주머니에 있게 되면 바로바로 꺼내서 폰을 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 대신에 폰이 내 방 밖에 있거나 아니면 전원이 꺼져 있다면 폰을 보기 위해 방을 나가야 되고 또 전원을 켜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 행동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더 걸어놓을 수 있어서 공부 중에 스마트폰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집에서 공부하는데 침대나 소파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걸 옮기는 게 쉽지 않다면 커튼이나 칸막이를 설치해서라도 안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즐겨 사용했던 방법인데 지금 뒤에 보이는 칠판을 공부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업을 하는데도 많이 활용했던 칠판이지만 제가 방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공부한 내용을 앞에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수업을 하는 척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공부 방법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칠판에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손짓 등의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 잘 하게 되더라고요. 자,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집에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것 이상의 구체적인 상담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인스타 DM이나 카톡 상담방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